자, 여러분들 지난 첫 시간에서 바로 도형 들어와 첫 시간에서 점선면 그다음에 선분의 길이를 가지고 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크게 초등학교 때 생각해 보면 자를 가지고 길이를 재는 것도 있었고요. 또 각도기라는 게 있었죠. 그걸로 각을 쟀었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도형 시작 부분이니까 당연히 우리는 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오늘 공부할 첫 번째 내용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 내용 바로 밑에 나옵니다. 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태껏 우리가 각을 재기는 했어요. 몇 도 이렇게 쟀는데 그럼 도대체 그 각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각의 뜻 그리고 표현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두 번째 공부할 내용은 바로 뭐냐면요. 맞곡지각입니다. 이 내용은 중학교 과정에서 우리가 처음 등장을 하겠네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공부할 내용 살펴보면요. 세 번째 공부할 내용은 수직, 수선 이 내용 두 가지는 초등학교 때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던 내용이라 여러분들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칠판으로 가서 개념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칠판으로 왔습니다. 오늘 첫 번째 공부할 내용 바로 각인데요. 우리가 초등학교 교과와 중학교 수학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단순합니다. 뭘까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도형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 초등학교 때는 요런 데 기역, 니은, 디귿이 있었어요. 중학교 때는 영문자 알파벳이 들어갑니다. 시시한가요? 예, 별 차이가 아닌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우리가 일단 각 A오 B, 이제는 영어가 들어간다고요. 그래도 긴장하지 마시고요. 도대체 각 A오 B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요 가운데 들어간 문자가 보이시죠? 뭐죠? O입니다. 영문자 O. 바로 그 점에서 시작하는 두 개의 반직선 OA와 OB. O를 중심으로 OA와 OB 이것으로 이루어진 도형을 우리는 요 사이에 있는 도형을 바로 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각도기를 여기다 이렇게 대고서 몇 도인지를 재왔는데 도대체 그 몇 도인지 재는 각이라는 게 무엇이냐? 한 점에서 시작하는 두 개의 반직선에 의해서 이루어진 도형이 각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앞으로 우리는 이제 한글로 각 AOB 이렇게 쓰지 않고요. 요 모양 그대로 각 AOB 이렇게 쓸 거고요. 또는 각 BOA도 똑같겠죠. 각 BOA라고 쓸 수도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 경우에는 그냥 각 O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안에 있는 각 있죠? 각 A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의 표현이 가능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건 뭐냐면요. 요렇게 앞으로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자, 요렇게 A, B, C 여기 O 이렇게 있을 때 그냥 여기서처럼 각 O 이렇게 써버리면 이 각인지 이 각인지 이 각인지 몰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앞에 있는 두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께서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명확하게 각 AOB 하면 이쪽을 나타내고요. 각 BOC 하면 아래쪽을 나타내겠죠. 각 AOC 하면 전체를 나타낸다.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각의 크기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몇 도 이렇게 구해야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꼭지점 O를 중심으로 요 반직선이 얼마만큼 회전했는가를 나타내는 양, 회전한 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각의 크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도대체 각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제 설명을 했는데 각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는 각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미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뭐가 있죠? 들어본 거. 직각. 얘가 둔각까지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우리는 각이 90도인 것, 이걸 뭐라 그랬냐면요. 바로 직각이다라고 불렀고요. 0도에서 90도 사이, 0도보다 크고 90도보다 작은 것이죠. 0도에서가 아니라 0보다 크고 90도보다 작은 것, 이걸 갖다 우리는 예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은 각을 우리는 둔각이라고 불렀고요. 자, 180도인 각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한 점에서 정확하게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두 개의 반직선이 뻗어 나가서 요게 마치 하나의 직선처럼 보이게 되면 우리는 이 각을 뭐라고 부를까요? 평평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평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각의 크기에 따라서 평각, 직각, 예각, 둔각 이렇게 되고요. 자, 지금은 이렇게 쭉 써놨지만 작은 각서부터 우리가 순서대로 써본다면 예각의 크기가 제일 작죠. 자, 그 다음 직각이 있겠네요. 자, 직각보다 큰 거 뭐가 있습니까? 둔각이 있겠죠. 자, 둔각보다 더 큰 것 바로 평각이 있구나. 이렇게 작은 각에서 큰 각의 순서대로도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되셨나요? 자, 지금 이제 각의 뜻, 각의 표현 방법, 각의 크기라는 것이 무엇인지 크기에 따른 분류,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되셨죠? 자, 다음 내용,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선과 선이 만나서 뭐가 생겼죠? 교점이 생기고, 뭐 면과 면이 만나서 교선이 생기고, 여기 보니까 지금 뭐라고 써져 있죠? 교각. 그러니까 뭐예요? 만나서 생기는 각인가 봐요. 선과 선이 만나서, 직선과 직선이 만나서 이루어진 각, 그것을 우리는 교각이라고 합니다. 서로 다른 두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데 몇 개가 생긴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4개가 생깁니다. 두 직선이 이렇게 만나면 A, B, C, D 이렇게 총 4개가 생기는데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교각이라고 한대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내용, 이 교각 중에서 A, B, C, D 중에서 교각 중에 서로 마주보는 두 각을 우리는 맞곡지각이라고 합니다. 저희 좀 한자어라 어렵나요? 한자어인가? 여러분들 혹시 언니 누나? 보단 좀 더 위? 막내 이모 고모? 아니면 사촌 누나? 물론 이렇게 잘 데이트도 하고 학교 다닐 때부터 연애를 해서 연애 결혼을 할 수도 있지만 어른들이 선보라 그러죠. 선봐요. 그죠? 너 무슨 선보라 그러죠? 맞선보라고 합니다. 그죠? 맞선 보러 가면 여러분들 드라마 같은 데 나오지만 처음 만나잖아요. 그죠? 커피숍에 앉는데 처음부터 만나서 옆에 서로 앉나요? 아니죠. 마주보고 앉잖아요. 그죠? 맞선, 마주봅니다. 얼굴을. 맞곡지각이라는 건 그럼 뭘까? 마주보는 각이에요. 됐습니까? 결국 B에서 마주 보이는 건 A나 C가 아니라 B에서 마주 보이는 건 D고요. A에서 마주 보이는 건 C겠죠. 이렇게 서로 마주 보는 각, 교각 중에 마주 보는 각을 뭐라고 한다? 우리는 맞곡지 각이라고 합니다. 각 A와 각 C 사이의 관계 또는 각 B와 각 D 사이의 관계,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한다? 맞곡지 각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맞곡지 각의 성질은 그 크기가 서로 어떻다? 같은 성질이 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눈으로 봐도 A하고 C가 같고 B하고 D가 같아 보입니다. 그죠? 맞곡지각의 크기는 같다라는 거. 이렇게 설명하는 게 이제 초등학교 때 직관적으로 바라보는 거고요. 중학교 때는 그러면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왜 A랑 C가 같죠? 이거 굉장히 어렵죠? 왜요? 같으니까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같아 보이니까 같진 않을 거예요. 그럼 정확하게 우리는 왜 A와 C의 크기가 같고 B와 D의 크기가 같은지를 보여드릴게요. 설명해 보겠습니다. 요거 아마 처음 듣는 친구들 많을 것 같은데, 자, 단순합니다. 근데 설명은 A와 C가 왜 같냐면 A와 B를 더하면 몇 도입니까? 각 A와 각 B를 더하면 180도죠. 자, 또 하나 가볼게요. 각 B하고 각 C를 더해도 한 직선에 대해서니까 요게 몇 도예요? 180도죠. 각 B와 각 C를 더해도 180도 하고 났더니 이렇게 둘의 합이 180도로 서로 같아요. 근데 각 B가 서로 같잖아? 그러니까 A하고 C가 어떻게 될까요? 같겠죠. 이런 걸 우리는 예전엔 뭐라고 불렀냐면 이제 증명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증명이란 용어가 빠지면서 그냥 설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곡지각의 크기가 같은 이유 좀 썰렁한 설명이긴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맞곡지각, 교각 중 마주 보이는 각, 맞곡지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그 교각 중에서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교각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직과 수선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두 직선의 교각이, 좀 전에 교각 배웠잖아요. 직각일 때, 90도로 서로 만날 때, 그럴 때 이 두 직선은 직교한다 또는 서로 수직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직선 AB와 CD가 그러면 수직이다라는 걸 우리는 기호로 어떻게 쓰냐면 직선 AB와 직선 CD가 수직이다라는 걸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셨죠? 직교한다. 90도로 만난다.
됐죠? 자, 그다음 수직과 수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직교하는 두 직선은 서로 수직이라고 하고 여기까지는 그냥 우리가 쭉 아는 내용인데 요게 이제 처음 나오나요? 초등학교 때 수선이 나왔나요, 여러분들? 한 직선을 다른 직선의 수선이라고 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수직이나 직교는 이 두 직선 사이의 관계였어요. 그런데 AB 입장에서 보는 거야. 내가 AB야, AB. AB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한테 90도로 와 하고서 지나가는 이 선이 AB 기준에서 이 선이 수선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CD야. CD 기준으로 했을 때는 내가 CD 입장에서 봤을 땐 이 AB라는 선이 나를 뚫고서 90도로 싹 지나가죠. 그럴 때는 CD 입장에서는 AB가 수선이 된다. 무슨 얘기냐? 직교나 수직은 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수선이라는 것은 한 직선에 대해서 한 직선에서 바라봤을 때 다른 직선을 부르는 이름이다라는 거 아셨죠? 지금 이 표현이 둘 다 수선 이렇게 돼 있어서 헷갈릴 수 있는데 하얀색 기준으로는 주황색이 수선, 주황색 기준으로는 하얀색이 수선. 서로가 서로를 부르는 이름이 된다라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내용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화면상에는 선생님의 머리와 몸통이 보이죠? 저 아래 뭐가 있을까요? 저 아래. 선생님의 발이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이 평면이죠. 우리 이 강의실 바닥이 평면일 텐데 여기에 대해서 수직으로 딱 서 있어요. 그죠? 이렇게 안 서 있고 수직으로 딱 서 있죠. 그죠? 저 끝에 뭐가 있다고요? 발이 있다고. 아, 밑에 만나는 지점에 뭐가 있다고요? 발이 있어요. 수선의 발. 직선 AB 위에 있지 않은 점 P에서 자, AB 위에 있지 않은 어떤 점 P에서 요 AB에 수선을 그었어. 그랬을 때 요 만나는 지점에 뭐가 있다고요? 선생님이 머리, 어깨, 무릎, 발 됐습니까? 발이 있을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요 점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수선의 발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러면 우리는 자, 요 옆에 살짝 그려볼 텐데 요 점에서 요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 보세요라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여기가 예를 들어서 모래사장이고 여기가 바다예요. 내가 여기 딱 둥둥 떠 있어. 으아, 배고파. 어떻게 가죠,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가죠. 이렇게 돌아가는 친구 있나요? 이렇게 안 가잖아. 그죠? 제일 빨리 갈 겁니다. 아, 점에서 그러면 요 직선까지의 거리라는 건 점에서 직선에 그은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를 의미한다. 됐습니까? 바로 어떤 점에서 직선에 그은 수선의 발에 이르는 거리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한다. 그러니까 거리를 이렇게 재거나 이렇게 재지 않는다라는 거.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첫 번째 뭐서부터 시작했습니까? 각서부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맞곡지각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크기 같은 것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 이제 같이 함께 수직 수선까지 했으니까 자, 개념하기 문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같이 확인 문제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쉽습니다. 확인 문제 오늘 쉬운데 쭉쭉 진행해 나갈 겁니다. 자, 그림에서 각 X의 크기를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여기 평평하게 직선이 하나 보입니다. 그러면 X하고 60도를 더하면 몇 도가 돼야 될까요? 180도죠. 그죠? 자, 각 X와 60도를 더해서 180도다. 여기서 우리는 X의 크기를 구할 수 있겠고요. 60도 이항하면 X의 크기는 120도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도 어렵지 않습니다. 30도, 이 표시가 뭐죠, 여러분들? 바로 직각이란 뜻입니다. 90도란 얘기죠. 그러니까 X와 90과 30을 더해서 X와 90도와 30도를 더해서 전체 평각 180도가 돼야 되는구나. 아, 120도 이항할 거니까 X의 크기는 180도 빼기 120도니까 60도가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구할 수 있겠죠. 자, 다음 두 번째는 맞곡지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맞곡지각에 대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의 크기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자, 개념이 뭘까요? 맞곡지각의 크기는 어떻다고요? 같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요 X도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과 3x 빼기 60도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맞곡지각이고 그 크기는 같아야 되니까 결국 x와 누가 같다?
3x-60도가 서로 같아야 된다. 여기서 우리는 x의 크기를 구할 수 있겠죠. 자, 이 항에 보면 x 빼기 3x니까 마이너스 2x. 요 각에 음수가 붙는 게 좀 어색하긴 하지만 일단 이렇게 표현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양변 마이너스 2로 나누면 x의 크기는 플러스 30도가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우와 복잡하네. 일단 우리 눈에 곧게 지나간 선은 이렇게 두 개가 보입니다. 이렇게 둘을 볼까요? 자, 그러면 결국 x와 90도를 더해준 것이 요각입니다. 맞죠? 근데 이 점선으로 표현한 각의 막곡지각이 지금 135도니까 그렇게 둘이 같으면 되겠죠. 아, x하고 90도를 더해준 것이 135도가 되면 되는구나. 여기서 90도를 이항해 보니까 x의 값은 얼마가 됩니까? 바로 45도가 되는구나. 이렇게 답을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막곡지각의 크기는 서로 어떻다? 같다. 세 번째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고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우리는 저 문제를 하나도 안 쳐다보더라도 직선 AB와 CD가 서로 뭐 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이는 거 90도로 만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줄인 게 뭐죠? 90도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죠? 수직입니다. 직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직선 AB와 직선 CD의 관계를 기호로 둘이 90도로 수직으로 만나 AB와 직선 CD가 직교한다. 이렇게 표현했었죠. 그죠? 이렇게 표현했었고. 자, 점 D에서 D 여기 있습니다. D에서 AB에 내린 수선 이렇게 내리겠죠. 그죠? 수선의 발 교점 바로 누가 됩니까? 점 O가 되는구나.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겠고요. 자, 세 번째 점 B에서 이번에는 살짝 지우서 볼게요. 자, 점 B에서 했습니다. B에서 직선 CD까지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점에서 직선에 그은 수선의 발까지 이르는 선분의 길이니까 결국 우리는 뭐라고 하면 됩니까? 선분 BO.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기호로 표현을 해줄 수 있겠네요. 자, 이제 네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같이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이어집니다. 선분 BC와 직교하는 선분이 뭐니? 라고 물어봤죠. 자, 직교하는 것 90도로 만나는 선분입니다. 직선 BC가 지금 선분 BC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죠? BC와 90도로 만나는 선분은 AD가 되니까 선분 AD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점 B에서 여기 있습니다. 선분 AC에 내린 수선의 발 B에서 AC에 90도로 만나도록 그은 수선은 바로 BA잖아요. 그 발이니까 바로 누가 된다? 점 A가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고요. 자, 세 번째 문제. 점 C와 선분 AB 사이의 거리 있습니다. 점 C와 선분 AB 사이의 거리라는 건 점에서 선분까지 뭘 그었을 때? 수선을 그었을 때 수선의 발에 이르는 거리니까 바로 정답은 4cm다. AC의 길이를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답을 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확인 문제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조금 난이도 올려봐야 되겠죠? 실전 문제 시작합니다. 자, 이제 실전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 조금 올라가는데요. 여러분들 함께 볼게요. 자, 그림에서 X와 Y와 G의 크기에 B가 2대 3대 4라고 합니다. X가 2일 때 Y가 3이고 G가 4, 2대 3대 4. 물론 실제 각이 2도, 3도, 4도는 아닐 거예요. 왜요? 더해서 몇 도가 아니니까? 180도가 아니니까. 아, 이게 개념이네요. X와 Y와 G를 다 더하면 180도입니다. 180도를 2대 3대 4로 나눈 거잖아요. 그죠? 비례 배분에 대한 이야기구나. 아, 180도를 2대 3대 4, 즉 9개로 나눈 거예요. 그죠? 즉 2 더하기 3 더하기 4 이렇게 해주면 9개로 나눈 것 중 Y의 크기라는 건 가운데 있는 3에 해당하는 각의 크기를 구하라. 9개 중 3개에 해당하는 것. 이걸 계산하라는 얘기니까 결국 180도 곱하기 9분의 3이죠. 아, 그러니까 이렇게 약분해 보면 결국 20도 곱하기 3이니까
y의 크기는 60도가 되는구나 라고 답을 구해도 되겠고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씩 세우는 거 비례 배분 혹시 조금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2대 3대 4니까 그러면 선생님은 그냥 2a도 3a도 4a도 이렇게 둘래요 라고 해서 이렇게 셋을 더해서 180도죠. 5a 더하기 4a니까 결국 9a가 180도다. 여기서 a의 크기는 20도가 나온다. 이렇게 해서 20을 대입해서 3 곱하기 20이니까 y는 60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편리한 방법으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다음 두 번째 문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납니다. 이럴 때 x 빼기 y의 값을 구하시오 했습니다. 세 개가 하나에서 만나니까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자, 우리는 먼저 y가 바로 눈에 들어오죠. 왜냐하면 여기 보이는 이 y도와 50도는 서로 무슨 각? 막곡지각. 그죠? 크기가 어때요? 같습니다. 자, 이 y도와 50도가 같다 해서 양변을 2로 나누니까 y의 크기는 25도다. 이렇게 y를 먼저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x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렇게 가볼까요? 요 2y도가 지금 y가 25도니까 그것의 2배인 50도 이렇게 써보면 45도와 50도와 x도를 더해서 몇 도가 돼야 돼요? 180도가 돼야 되죠. 평각이니까. 결국 45도와 50도와 x도를 더해서 바로 평각 180도가 돼야 된다. 여기서 95도를 이항해 볼 거니까 x의 크기는 180 빼기 95 해보면 85도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x 빼기 y의 크기는 85 빼기 25니까 60도가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두 번째 문제의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3번 문제로 들어갈 텐데요.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수직과 수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 뭐가 보입니까? 모양이 뭘까요? 사다리꼴이죠. 사다리꼴, 즉 밑변과 요 윗변에 대해서 높이가 지금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수직 보이니까 높이인 거 알 수 있겠고요. 자, 사다리꼴 ABCD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자, 선분 BC와 직교하는 선분 했습니다. BC와 직교하는 것은 뭐예요? 90도로 만나는 것, 교각이 90도인 것, 직각인 것. BC에 대해서 직교 90도로 만나는 것은 AB잖아요. 그죠? 그래서 1번은 옳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점 A에서 했습니다. 자, 점 A 여기 있죠? BC에 내린 수선 A에서 BC에 수선을 내려 90도로 만나도록 내려 그랬을 때 수선의 발 누가 있어요? 바로 점 B가 되는 것도 옳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점 D와 했어요. 점 D. D 여기 보이네요. 그죠? 자, D에서 AB에 이르는 거리, AB 사이의 거리, 점과 선분 사이의 거리는 점에서 선분의 수선을 그었을 때 수선의 발에 이르는 거리니까 3cm라는 것도 옳고요. 자, 4번 점 B와 AD 사이의 거리는 B에서 AD에 수선 그었을 때 이르는 거리니까 4cm죠. 요게 잘못됐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A, B와 수직으로 만나는 선분 했습니다. A, B와 수직으로 만나는 선분은 여기 보이는 DA하고 CB가 있죠. 그죠? DA하고 CB. 그래서 5번도 옳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살짝 추가로 선생님이 문제를 내본다면 만약에 점 D에서 BC에 이르는 거리를 구해보세요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점 D에서 BC까지 이르는 거리는 D에서 BC의 수선을 그어서 수선의 발에 이르는 거리니까 이 사각형이 직사각형이 되겠죠. 그죠? 이 바깥쪽이 수선이니까 그죠? 90도면 나머지 하나도 90도가 돼서 직사각형은 마주 보이는 변의 길이가 같겠죠. 그래서 4cm다.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서 푸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좋겠네요. 정답은 따라서 4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고란노 문제 4번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여러분들께서 혹시 방정식에서 많은 문제를 혹시 다룬 친구들은 여러 문제집에서 아마 이 문제를 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시계가 4시 1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침과 분침이 이루는 각, 시침이 뭔지 알죠? 여러분들 시간을 나타내는 짧은 바늘, 분을 나타내는 긴 바늘을 우리는 분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침과 분침이 이루는 각 중에서 작은 쪽의 각의 크기, 시침과 분침이 이루는 각은 두 개가 있어요. 바깥쪽에도 보이고 안쪽에도 보이고 이렇게 두 개 중에 작은 각의 크기를 구하시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일단 이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간단한 개념을 살펴보면
시침은 시간을 나타내는 건 1시간이 지났을 때, 예를 들어서 12시에 시침이 여기 있다가 1시가 되면 이렇게 옮겨오죠? 1시간, 즉 60분 동안 시침, 자,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시침 같은 경우는 60분 동안 요만큼을 회전합니다. 요만큼이라는 건 한 바퀴 360도를 12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니까 360 나누기 12를 하면 60분 동안 30도를 회전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60분 동안 30도를 회전하면 1분에는 몇 도를 회전할까요? 1분에는 요걸 60으로 나눈 거니까 60으로 나누면 시침은 1분에 0.5도씩 회전합니다.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 분침 같은 경우는 생각해 보세요. 긴 바늘은 예를 들어서 뭐 오후 3시였어. 그럼 이렇게 돼 있죠. 분침이 요 10이라는 숫자를 가리키고 있는데 4시가 되면 어떻게 되죠? 1시간이 딱 지나면 다시 여기를 가리키고 있어요. 결국은 한 바퀴를 돌죠. 분침 같은 경우는 60분 동안 한 바퀴를 돈다는 얘기는 360도를 돌아요. 그러면 1분 동안은 얼마를 돌까? 분침은 60으로 나눴죠? 60으로 나누면 1분에 6도를 도는구나. 이걸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4시 10분이잖아요. 그죠? 4시 10분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에다 그림을 조금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자, 4시 정각일 때는 분침은 여기 있고 시침은 여기 있었을 거예요. 맞죠? 근데 4시 10분이 되면 10분이 되는 순간 분침은 이렇게 와 있을 테고 시침은 가만히 있나요? 아니죠. 조금 움직여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맞죠? 이때 이 사이에 이루는 각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결국 지금 잘 보셔야 됩니다. 요만큼에다가 아래쪽에 보이는 뭘로 할까요? 예, 분홍색으로 그냥 해볼까요? 요 길이, 요 각 있죠. 요 각을 더해줘야 되겠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4시 10분에 분침과 시침이 이루는 각입니다. 작은 쪽각. 근데 이 지금 주황색으로 표시했던 부분은 어차피 요 한 칸이 30도씩이잖아요. 그래서 30도, 30도 하면 60도가 될 거다라는 거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 이제 요 분홍색 각 있죠. 요 각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짧은 바늘, 시침이 몇 분 동안? 10분 동안, 4시 10분이니까 10분 동안 이동한 각이에요. 근데 시침은 1분에 0.5도씩 돈다라고 했으니까 1분에 0.5도씩 10분 동안 회전한 양이니까 결국 몇 도가 됩니까? 5도만큼 돌았겠죠. 결국 60도에다가 5도를 더해서 작은 쪽 각의 크기는 65도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답을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기본 문제들은 쭉 다 한번 살펴봤습니다. 선생님이 뭐 해야 될까요, 이제? 끝낼까요? 그건 아니고. 자, 이제 조금 난이도 올려서 선생님의 또 추천 문제 함께 풀어봐야 되겠죠? 같이 첫 번째 문제서부터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에서 세 점 A, O, E가 한 직선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B, C, D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그냥 막 놓여 있는 각이 아니라 이렇게 있는 거예요. 처음에 OC를 그었어요, 하나를. 그 다음 요 사이 이루는 각 AOC를 2등분하는 선을 그었습니다. 그 다음에 COE를 2등분하는 선을 그었어요. 이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AOB의 크기, 지금 파란색으로 보이시죠? 요 각과 DOE, 이렇게 둘의 합을 구하시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둘로 똑같이 나눠진 각을 소문자 X도다 이렇게 한번 표현해보고요. 그 다음에 요 둘로 똑같이 나눠진 각 하나씩을 소문자 Y도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그럼 우리는 뭘 알고 있냐? 구하고자 하는 게 결국 X와 Y의 합이죠. 하나씩 하나씩. 결국 X 플러스 Y를 구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이는 4개의 각을 다 더하면 몇 도입니까 지금? X, X, Y, Y 더하면 쭉 이렇게 왔으니까 180도죠. 그죠? 결국 X 2번, Y도 2번 더한 것이 전체 평각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으니 이 식에서 양변을 2로 나누면 바로 X 플러스 Y는 얼마다? 90도가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답이 90도다라고 구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문제는
선생님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은데요? 이런 생각 들죠? 자, 조금 더 난이도 올려볼게요. 다음 문제도 한번 가보도록 할 텐데요. 자, 다음 문제는 이렇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세 점 A오 D가 한 직선이 있어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림의 표현이 안 돼 있으니까 잘 보셔야 돼요. 각 AOC, AOC, AOC 이만큼. 됐죠? COD? COD는 여긴데. 요거. 이 크기가 2대 3이래요. 그럼 우리는 요각과 요각을 구할 수 있어요. 왜요? 180도를 2대 3, 5개로 나눈 것 중 2개고 5개로 나눈 것 중 3개다라는 얘기죠. 간단하게 이거 구해보면 180도를 2대 3, 5개로 나눈 것 중 3개에 해당하는 거니까 36도 곱하기 3이 돼서 108도다라는 걸 알 수 있고 180에서 108을 빼니까 이쪽은 몇 도다? 72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OB와 BOC, AOB와 BOC 이렇게 둘의 크기의 비는 4대 5래요. 그러니까 72도를 갖다가 4대 5, 9개로 나눈 것 중 BOC라는 건 5개에 해당하는 거, 4대 5니까 그죠? 5에 해당하는 걸 구하라는 얘기죠. 결국 72도를 갖다가 4대 5니까 9개로 나눈 것 중 4대 5, 5에 해당하는 것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약분해 보면 9, 8에 72, 8도 곱하기 5니까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40도가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추천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 텐데요. 그림이 점점 조금씩 복잡해지긴 합니다. 그죠? 자, 그림에서 세 점 AOE와 했습니다. AOE. 요건 한 직선이 있고 COF도 한 직선이. 결국 이렇게 둘은 지금 직선입니다. 그죠? 그리고 요 사이에 이루는 각이 20도다라고 주어져 있고요. 자, 요 조건은 지금 그림이 없죠? BOC, BOC 요각과 COD 요각과 DOE 이렇게 셋의 크기의 비가 1대 3대 4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각을 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AOE가 한 직선에 있기 때문에 180도가 돼야 돼요. 그죠? 그러면 180에서 20도를 빼면 지금 BOE는 180에서 20을 뺀 160도가 돼야 되는데 그 160도를 1대 3대 4로 나눴죠. 그러니까 160도를 1대 3대 4로 나눴다. 즉 몇 개로 나눴다? 총 8개로 나눈 것 중 1대 3대 4니까 요거는 1에 해당하죠. 요게 바로 BOC의 크기입니다. 요거 먼저 한번 구해 볼 거고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AOF 이쪽이에요. 지금 일단 요각을 구해보면 160도 곱하기 8분의 1이니까 20도가 됨을 알 수 있어요. 자, 한번 직접 써볼게요. 요각도 20도구나. 그러면 1대 3대 4니까 1대 3, 3배. 20도의 3배니까 60도가 되겠고 1대 3대 4, 1대 4, 요거 4배니까 20도의 4배는 80도가 되겠고 한 다음에 실제로 더해서 다시 한번 160도가 되는지도 확인했습니다. 여기까지 표현했는데 AOF의 크기를 구하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 각. 그럼 이 각의 크기는 지금 누구와 누구로 이루어져 있는 각이냐면 바로 직선 AE와 CF로 이루어져 있는 교각 중 큰 각입니다. 그럼 이 AOF의 크기와 똑같은 건 누가 있냐면 바로 그 맞꼭지 각인 바로 COE가 있겠죠. 그런데 이 COE의 크기라는 것이 곰곰이 보니까 60도와 80도의 합으로 되어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서 정답은 140도가 된다. 이렇게 답을 구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 준비한 건 마무리가 되는데 여러분들 조금 아까 오늘 마무리해서 선생님이 이야기를 할 건데 맞꼭지각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오른쪽으로 와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맞꼭지각에서. 자,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와보겠습니다. 맞꼭지각에서 두 직선이 만났을 때 생기는 맞꼭지각은 한 쌍, 두 쌍이 나옵니다. 셀 수 있죠. 자, 만약에 선생님이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났습니다. 맞꼭지각 몇 쌍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첫 번째 이렇게 한 쌍, 두 쌍, 세 쌍이 나오기도 하지만 두 칸 건너뛰는 거 있어요.
요렇게 둘이 마주 보죠. 또 요 두 개의 직선에 의해서 4쌍, 그 다음에 한 칸씩 옆으로 와서 5쌍, 그 다음에 또 한 칸 옆으로 와서 6쌍. 선생님, 거미줄 같아요. 그죠? 예. 6쌍이 나와. 그럼 만약에 선생님이 직선 4개를 한 점에서 만나도록 긋고 여기서 막곡지각 몇 쌍 나오니?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우와, 이렇게 따지려니까 거미줄 제대로 쳐야 되겠죠. 그죠?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자, 요거는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경우의 수 들었죠. 배소경 선생님하고 경우의 수를 들었을 텐데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한마디로 몇 개의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든 간에 막곡지각이라는 것은 어떤 예를 들어 이 각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둘이 이루어지는 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몇 개의 n개의 직선이 있을 때 여기서 막곡지각의 개수는 몇 개가 나오냐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첫 번째 두 직선을 뽑는 방법, 경우의 수에서 공부했었던 첫 번째는 n개의 직선 중에 하나를 뽑고 그 다음은 그 뽑은 걸 뺀 나머지 한 직선을 뽑겠죠. 그죠? 그러니까 n개에서 한 개를 뺀 것 중 또 하나를 고를 거란 얘기예요. 이렇게 곱해주면 그런데 이때에는 이 직선 뽑고 이 직선 뽑으나 이 직선 뽑고 이 직선 뽑으나 똑같이 나오니까 즉 구분이 없는 대표 둘을 뽑는 거라 2로 나눠야 됩니다. 이 얘기는 혹시 중2 친구들서부터 아마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될 텐데 중요한 건 이렇게 뽑았는데 요 직선 둘을 뽑은 것에 대해서 한 쌍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두 쌍이 생기잖아요. 그죠? 어떤 두 직선을 뽑았을 때 한 쌍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두 쌍이 생기니까 다시 2를 곱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n개의 직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막곡지각의 개수는 바로 n 곱하기 n-1개가 된다라는 거. 요거 오늘 마무리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건데 왜 그런지도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설명이 어디 자세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오늘 수업 마무리하고요. 배운 내용 정리하고 마무리합니다. 자, 첫 번째 내용입니다. 막곡지각의 크기는 그렇죠, 서로 같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마지막에 설명드렸던 거 바로 개념 정리에 나오죠. 서로 다른 n개의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생기는 막곡지각의 쌍의 개수는 n 곱하기 n-1쌍이다 라는 거 꼭 기억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점에서 직선을 내린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 즉 점과 수선의 발을 연결한 선분의 길이다. 이 내용까지 여러분들 오늘 내용 정리할 수 있겠네요.